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서 살고 있는 30대 힘이 센 여자입니다. 지금은 남들처럼 평범하게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예전에는 역도 꿈나무로 불릴 때가 있었습니다. 다른 또래의 아이들보다 크고 힘이 센 편이었던 저는 초등학교 무렵부터 왕따를 당하기 시작했고 왕따를 이겨낼 수 있게 해준 게 역도였습니다. 정말 외로웠던 시기를 운동으로 이겨내고 그렇다 보니 국가대표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고등학교 무렵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고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역도를 빼고 나니 남는 게 없는 것 같고 저는 결국 우울증에 걸려서 몇 년을 거의 집 밖 생활을 못했습니다. 역도를 할 때보다는 15kg 정도가 빠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저는 그저 뚱뚱한 사람이었지만 더는 집에만 있을 수는 없어서 구직 활동을 시작했고 집 근처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의 신랑은 그 공장에서 만나게 되었어요. 신랑은 음식을 하는 사람인데 본인의 가게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 하나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공장에 입사했고 벌써 몇 년이나 일을 했었다고 합니다. 퇴근 후 종종 술을 먹기도 하면서 밝고 희망찬 신랑을 좋아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친해지게 되면서 나중에 가게를 열면 같이 일을 하자는 제의도 받았어요. 물론 저는 직원으로요. 그렇게 저희는 몇 년 뒤 연애를 시작하고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신랑이 정말 음식 솜씨가 있는 것인지 장사는 처음인데도 제법 잘 되는 편이었어요. 그러다 하루는 신랑의 가족들이 밥을 먹고 갔고 신랑이 잠시 앉아서 같이 담소를 나누고 저는 다른 테이블을 정리하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음식도 맛있고 자리도 좋고 잘 됐다. 그치? 생각보다 잘 되고 있어서 나도 다행이야. 그런데 알바는 좀 바꿔야 되지 않겠어? 응? 친절하다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왜? 아니, 그래도 몸이 크니까 좀 둔해 보이고 그렇잖아. 가게 분위기가. 딴에는 조용히 말하려고 소곤거린 것 같은데 저에게 다 들리더라고요. 신랑은 그 자리에서 결혼할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이후 시댁의 반대가 좀 있긴 했지만 지원을 받지 않기로 하고 저희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부터 살과 관련된 문제로 시댁에서 인신공격을 많이 했어요. 명절 전날이라 시댁 식구들이 처음 모인 자리였는데 그날 하필 신랑은 가게를 닫지 못하고 단체 손님을 받는 바람에 혼자 일을 했고 저는 그렇게 혼자 시댁에 가서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시댁의 고모님도 오시고 주변에 산다는 친척분들도 오셨습니다. 저를 보고 흠칫 놀라시는 듯 하긴 했지만 자주 있던 일이라 크게 놀라지는 않고 그 시선이 조금 부끄러웠어요. 견눈질로 저를 보는 친척들에게 시어머님은 역도를 했었대. 힘이 장사요. 이런 식으로 말장난을 하셨고 다른 친척분들도 운동을 잘했나 보다 생각을 해주시며 그래도 분위기 좋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날 제가 첫 명절이기도 해서 온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고 무거운 짐들도 많이 옮겨 날랐습니다. 근데 시댁에서 한번 잘하면 계속 일을 하게 된다고들 하잖아요. 그 말이 정말이긴 한 것처럼 그날 이후에 김장에 장롱 옮길 때 그리고 이사 갈 때까지 정말 안 불려 다닌 곳이 없습니다. 신랑은 일이 바빠서 시댁에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그때뿐이고 신랑이 그렇게 전화를 하고 나면 또 저에게 전화가 와요. 네가 바쁜 애한테 우리가 너 괴롭혔다고 미주알 고주알 다 이야기했냐? 네? 낮에 어디 다녀왔냐고 해서 시댁에 가서 침대 옮기는 거 도왔다고 말했는 게 다예요. 근데 애가 왜 난리야? 아, 제가 옮기다가 손에 가시가 박혀서 병원에 갔다가 갔거든요. 그런 거 그냥 둬도 되는데 등치는 서만한 게 뭘 그런 걸로 병원에 가고 그래? 그럼 아픈데 어떻게 해요? 소독은 해야지. 뭐? 어머님 댁에 일 돕다가 다친 건데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너 이제 대드는 거냐? 너 당장 내일 집으로 와.
내일은 단체 손님이 있어서 좀 힘들 것 같은데. 오냐? 그래, 너 거기 있어라. 내가 갈 테니. 그렇게 말하고 시어머니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어머님이 화가 난 것 같긴 했지만 워낙 화를 잘 내시는 분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고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단체 손님의 예약을 준비하느라 바빴습니다. 전날 통화하며 말씀드린 시간보다 늦으시기에 오늘 안 오시려나 보다 생각을 하고 손님들에게 서빙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면서 시어머니가 들어왔어요.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건지 시어머님은 들어오자마자 저에게 오더니 머리채를 쥐어 잡으셨습니다. 덕분에 제가 들고 있던 음식은 손님의 무릎에 떨어졌어요. 손님이 놀라긴 하셨지만 제가 눈앞에서 머리채가 잡히니 할 말을 잃으셨고 저는 우선 손님에게 사과를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서 어머님을 옆으로 살짝 밀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손님. 많이 놀라셨죠? 세탁비는 제가 꼭 지불할 테니 번거로우시겠지만 꼭 다시 들러주세요. 아, 저는 괜찮은데 괜찮으세요? 손님은 되려 저를 걱정해 주셨고 저는 머리를 가다듬으며 괜찮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태연하게 손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시어머님이 열이 받으셨는지 단체 손님 테이블에 올려져 있던 끓지 않은 소불고기를 저에게 확 뿌리셨습니다. 너 이 들소 같은 년이 어디 시어머니를 팽개쳐? 어머니, 아들 가게에 와서 이러고 싶으세요? 지금 난장판 된 거 안 보이세요? 뭐, 내 아들 가게 빌부터 일하는 주제에 터진 입이라고 짓거리는 거냐? 내가 뭐 너한테 시집살이를 시키던? 네가 힘 좀 있으니까 좀 도우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안 입고 와서 쭈르르 여기저기 이야기를 해? 제가 소문을 낸 게 아니라 다쳐서 병원 다녀온 거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그러세요? 아, 웃긴다 얘 너 욕도 했다면서. 집에서 일 좀 도운 걸 그렇게 생색이니? 그만하세요. 돼지같이 살만 쪄서는 그렇게 덩치가 크니까 힘이 좋은 거지. 어디 가서 쪽팔려서 내 며느리라는 말도 못한다. 이 소 같은 년, 돼지 같은 년. 힘 자랑할 생각이나 하지 말고 살이나 좀 빼고 사근사근하게 굴어. 이 모자란 년아. 거기서 제 이성의 끈이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저는 깊이 한숨을 쉬고 역도를 하듯이 단숨에 시어머니를 제 머리 위로 번쩍 들었어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를 질렀고 매장 밖에 잠시 나갔던 신랑은 눈이 왕방울만해져서 매장으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몸을 흔들어대는 통에 떨어뜨릴 뻔했지만 조심히 들고 있었어요. 네, 저 힘세요. 그래서 뭐요? 어머님이 보태주셨어요? 놔 이 모자란 년아. 말 예쁘게 하기 전에는 안 놔드릴 거예요. 얘, 아들, 얘 좀 말려. 여보, 한마디도 하지 마. 시어머님은 그렇게 3분 정도 공중에 들려 있었고 내려두자마자 시어머님은 꼬리가 빠져라 뛰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이 나가고 나서 손님들에게 사과를 하려고 돌아섰는데 손님들이 환호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욕먹고 살 거 없어. 이렇게 멋있는데. 맞아요, 언니. 기죽지 마세요. 너무 속 시원했어. 저렇게 남한테 말 함부로 하는 사람한테 굽히지 말고 지내요.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던 신랑도 그제서야 손님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손님들은 옷에 음식물이 묻은 손님이 몇 분 있으셔서 따로 세탁비를 챙겨드렸고 결국 그날 음식값도 저희가 계산했어요. 그리고 신랑도 자초지종을 전해 듣고 나서는 언젠가 어머님이 한번 터뜨릴 것 같았는데 걱정한 거랑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서 차라리 다행이라며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신랑은 살에 컴플렉스가 있던 제가 울거나 너무 속상해할 거라고 생각하고 더 시어머님에게 저에게 연락을 하지 말라고 말렸었대요. 그리고 나서 시댁에 갈 일이 있어서 신랑과 함께 갔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도깨비라도 본 것처럼 방으로 쏙 들어가셨고 그날 이후로 제 앞에서는 큰 소리도 안 내십니다. 물론 집에서 힘쓸 일이 있으면 신랑과 꼭 함께 가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날의 해프닝으로 제가 저희 집 대장이 되었다고 시아버님과 신랑은 엄청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